법무부 장관. 이때 법무부 장관을 안 했다면 이분의 운명은 바뀌어져 있었겠지. 막말로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 어딨어? 다 까발려서 다 뒤집어 엎으면 책 안 잡힐 사람이 누가 있냐고, 우리나라에. PD님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만약에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이 누가 있겠냐라는 거야. 먼지 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면으로 봤을 때는 앞으로 행보는 정치를 포기하지는 않으실 것 같아. 선생님, 네. 이번 시간 신점 진행하겠습니다. 1965년 65년? 4월 6일 남자분 조씨인데요. 이분의 현재 처한 상황과 앞으로의 운명을 봐주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58) 을사생이시네. 이분 같은 경우는 사주가 너무 좋아. 사주가 좋고, 이 태어나면서 지금까지 오면서도 너무 많은 걸 가지고 태어났고, 이 사람은 똑똑하기도 하지만, 이 사람 또한 나라의 녹을 먹든 아니면은, 공무원을 하든, 안 그러면 자기 어떠한 일을 하더라도 어떤 강단에 서서 누구를 가리킨다든지,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고, 타고날 때부터 가진 게 굉장히 많은 사람이고, 이 사주도 나라의 녹을 먹으라 하는 사주니까, 이분도 정치인일 것 같은데, 정치인입니다. 정치인, 성을 주지 말지. 이 사람 조국씨구나? 오늘 느낌 장난 아니시네요. 이분 같은 경우는, 누구나 다 사람이 살면서 운명이 바뀌는 해가 있어. 운명이 바뀌는 해가 있는데, 이분 같은 경우는 물론 법무부 장관, 이때 법무부 장관을 안 했다면 이분의 운명은 바뀌어져 있었겠지. 이렇게 지금의 이 비참함이 없었겠지. 또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법무부 장관을 한 게 문제가 아니라 이 사람이 그 당시에 그 운기에 누구를 만났냐, 윤석열이를 만난 게 이 사람한테는 운명이 바뀌는 거지. 이 사람은. 맞아요. 이제 만족하시느냐 이렇게 여쭤보셨잖아요. 근데 사실은 법무부 장관 아니라 고위 공직자든 누구든, 장관급이든 공직자든 국회의원이든 어느 정도 일반 기업의 사장이나 회장들도 하다못해 무슨 차장 부장도 내가 힘을 가지고 있는 자리다 보면 막말로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 어딨어? 다 까발려서 다 뒤집어 엎으면 책 안 잡힐 사람이 누가 있냐고, 우리나라에. PD님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만약에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이 누가 있겠냐라는 거야. 저 먼지 납니다. 당연한 거야, 사실은. 네. 단 내가 어느 정도 위치에 올라가 있기 때문에 이게 이렇게 신상이 털리게 되면, 아니 하나부터 열까지 다 뒤져서 터는데 어떻게 안 걸려? 당연히 걸리지. 그 내 운기에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내 운명 자체가 바뀌는 거야. 정말로. 지금까지는 이 사람이 정말 금수저로 똑똑한 머리로 지금까지 자기가 닦아놓은 발판을 승승장구하면서 살았다 하는데,
법무부 장관이 임명이 됐을 때 그거를 고사했다라면 이 사람은 지금의 모습이 아닐 수 있겠다. 그리고 조국 씨를 나쁘게 보는 건 아니야. 어떤 면에서 볼 때 그 누구도 나와서 입 바르는 소리 하는 정치인들이나 또 언론계에 있는 사람들이나 본인들 스스로도 털어서 먼지 안 나오는 사람 없어. 이 조국 씨를 가지고 이러쿵저러쿵 얘기할 필요는 없다고 봐. 그런데 지금 본인은 법무부 장관을 했고 법의 공부를 또 했던 사람이고 여러 가지 면에서 봤을 때 법의 결정에 승복을 해야 된다. 그리고 없는 거를 만들어낸 건 아니잖아. 그렇다고 봤을 때는 지금 이러쿵저러쿵 따질 때는 아니라고 봐. 일단은 어찌 됐든지 간에 뭐 작은 건 되고 큰 거는 안 되는 건 아니고 일단은 그렇게 된 거는 사실이고 또 이 조민 씨 때문에 떨어진 학생이 있잖아. 근데 지금 보면은 아빠의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조민 씨 인생 자체가 너무도 많이 망가졌지. 네. 부모는 부모들의 자기들이 하는 책임을 져야 되니까 그렇다 치지만 이 딸 조민 씨의 신상이 털리는 바람에 지금 의사 면허도 뭐 취소가 되면 고졸 학력이 되는 거고 의사도 못 하는 거고 인생 자체가 완전히 망가진 거야. 조민 씨 같은 경우는. 그 참 지금 이 상황을 슬기롭게 멘탈을 좀 잘 잡고 다시 한번 또 살아낼 수 있는 힘을 좀 가지고 다시 뛰었으면 좋겠어. 왜냐면 지금 조민 씨보다도 훨씬 더 못한 환경에 있는 친구들도 굉장히 많잖아. 그러면 이제부터 다시 시작한다는 생각으로 조민 씨가 좀 힘을 내줬으면 좋겠고 조국 씨 같은 경우는 일단은 어찌됐든 사과가 먼저겠지. 네. 이러이러한 불미스러운 일로 일단 와이프 같은 경우도 지금 구속돼 있는 상황이고 지금 딸도 그렇게 돼 있고 하니까 일단 사과할 건 사과하지만 또 우리가 암만 그래도 그렇지 해도 좀 너무했지. 조국 씨한테는. 네. 근데 민주당이 조국의 강을 건널 수 있을까? 어느 정도 다 건넜다고 생각해서 물속에서 나와서 보니까 아직도 강 한가운데 있는 거야. 민주당이 내가 볼 때는. 조국의 강은 건너기 힘들다. 건너기 힘들고 이분이 뭐 책도 내시고 지금 뭐 뭔가 좀 움직임을 자꾸 가지시려고 하는데 당분간은 조금 조용히 계시는 게 낫지 않겠냐. 본인을 위해서도 그렇고 민주당을 위해서도 그렇고 조금 조용히 계시는 게 낫고 다시 이제 아직 나이가 있잖아. 58이잖아. 그러면 아직도 촛불 집회를 해서 반대하는 국민들도 있지만 촛불 집회를 같이 하면서 조국을 다시 살려보고자 했던 그 민심도 사실은 있었단 말이야. 그렇다고 봤을 때는 조국 씨가 지금 나설 때는 아니다. 차후 나중에는 모르겠지만 지금은 나설 때가 아니니까 조금 몸을 사리고 계시는 게 어떻겠냐. 이미 망가질 대로 다 망가졌기 때문에 나는 두렵고 무서울 게 없다. 더 이상 털릴 것도 없고 오히려 홀가분할 수는 있어. 이럴 때 심기일전해서 뭔가를 다시 준비하시는 게 훨씬 낫지. 지금 어떤 언론 매체를 통해서나 뭐 현 정부와 막 대립을 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민주당에 사실은 도움이 될까? 그리고 떠나가시는 문정권에도 도움이 될까 싶어. 그래서 여러 가지 면으로 봤을 때는 앞으로 행보는 정치를 포기하시지는 않으실 것 같아. 네. 정치를 포기하시지는 않으실 것 같고, 이제 다만 지금은 때가 아니다. 그래서 조금 조용히 계시는 게 오히려 본인한테 유리하지 않을까. 난 이렇게 보지. 알겠습니다. 선생님 마무리할게요. 네.